자, 오른쪽 페이지에 중요한 거. 크기 제한 나오죠? 자, 건폐율이 나오고 용적률 나오죠? 기본 개념을 안 외우고 자꾸 간단 말이죠. 자, 건폐율은 자, 무슨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대지에 둘 이상 건축물이 있으면요, 그 건축 면적의 합계지. 그죠? 여러 개의 건물이 있으면 각각 건폐율 적용할까요? 세 개의 건물이 있으면 요 건물도 60%, 요것도 60%, 요것도 이러면 안 되지. 전부 합쳐서 60% 넘지 마라. 자, 2번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 즉,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국토법 77조 규정에 의한 건폐율. 여러분 77조 이거 알죠, 이거? 이거 77조 국토법. 이걸 모른다고요? 이건데 50, 60, 50, 70, 9, 8, 7, 2, 그거 21개. 그 77조에 따른 기준 들어갔는데 다만이야 줄치세. 다만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는 그에 의한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국토법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 둘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자, 용적률이 뭐요? 또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무슨 면적의 연면적의 비율. 여러 동에 있으면 연면적 합계고 말이에요. 이때 지하층을 포함하고 제외하고 좀 더 나옵니다만은, 자, 이 용적률은 또 최대 한도는 국토법 제 몇 조? 78조. 이건 알잖아요. 그거 100, 150, 그 21개 용도적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78조에 따른 용적률에 의하는데 다만 역시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도록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는 그에 의한다. 자, 지금 나오는 게 건폐율은 좀 전에 무슨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건축 면적의 비율이 건폐율 아니에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은요, 용적률 아니야. 그럼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거든. 그러면 건폐율 50%, 용적률 200%다.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이 50%,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이 200%다. 이 얘기 아니야 지금. 그러면 대지 면적은 어떻게 하지? 건축 면적 어딜 기준으로 하냐? 이걸 법령으로 정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99페이지 하단에 대지 면적이란 나오는 거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2번에 무슨 면적? 건축 면적. 3번은 바닥 면적. 오른쪽에 4번은 연면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정한 법적 기준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설계도를 보고. 그런 시험에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 주로 뭐 바닥 면적에서 냅니다만은, 자, 일단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이란 말의 의미 아시잖아요. 입체적 면적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 바로 내려다보면 면적으로. 그런데 아까 여러분 건축선이 있었죠. 선업이 미달해서 후퇴된 경우 그 후퇴된 부분은 대지 면적 포함하고 제외하고 강제로 정했을 때만 포함이 된다. 한번 그거 알아놓고, 자, 드디어 이제 건축 면적 나와요. 내 그림도 못 그리는데 하도 그래서 내 직접 넣어놓은 거예요. 건축물의 외벽에 무슨 선? 중심선으로 둘러싼 수평, 투영 면적이란 말의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외벽이 있죠, 외벽. 외벽의 두께가 30cm라면 건축 면적 차지할 때는 외벽에 무슨 선이요? 이 점선 있잖아요, 이거. 요 가로세로 수평 투영한 요 면적이 바로 무슨 면적? 건축 면적이라고. 30cm면 15cm는 건축 면적에 포함이 되고 15cm는 포함되지 않는다. 외벽에 무슨 선? 중심선, 가로세로 수평 투영한 면적이다. 주택법에서 주거 전용 면적은 외벽의 내부선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외벽의 내부선 요 안목치수
요게 주택법상 전용 면적이고, 건폐율 들어갈 때 건축 면적은 외벽에 무슨 선? 중심선 둘러싼 수평 투영 면적. 외벽에 무슨 선? 중심선. 내부선, 외부선 그러면 안 돼요. 외벽이 없는 건물도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기둥만으로 된 건물. 그러면 외벽이 없는 경우는 외곽 부분에 뭘 말하고? 기둥에 무슨 선?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기둥을 3개로 이렇게 양쪽에 4개 기둥 설치하고 지붕 올렸다. 외벽 없잖아요. 그럼 이건 건폐율 적용할 때 이 기둥에 무슨 선? 중심선. 기둥에 중심선. 기둥에 중심선. 가로 세로 수평 투영한 이 면적이 바로 무슨 면적?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 건축 면적. 건축 면적. 그런데 요거 이게 지금 외벽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외벽이 있다 그러면 건축 면적은 좀 두툼하게 그래요. 외벽을 두툼하게 정했다. 외벽에 무슨 선? 중심선. 위에서 본 수평 투영했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야는 좀 그런데 처마나 차양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죠? 얘들 튀어나올 때는 얘는 얼마까지 봐줄 거야? 처마 차양은 외벽 중심에서 1m까지만 나오면 건축 면적에 포함하지 않아요. 처마 끝에서 1m 후퇴하고 남는 부분이 있다면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처마 차양 나오면 몇 미터까지 괜찮다? 1m. 한옥으로 지을 때는 2m. 축사 같은 거 설치하잖아요. 3m까지. 사찰을 지을 때는 4m까지는 봐준다. 이렇게 설득 들어놓으면 돼요. 또 지금 얘가 지표면이라고 그랬지요. 계단을 타고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자, 지표면에서 1m 이하인 얘네들은 건축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건축 면적에 포함된다 안 된다 할 때, 자, 처마 차양 부여는 무시하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돌출된 그 끝부분으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 후퇴한 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이라고 나오는데, 그야말로 사찰은 처마 차양이 몇 미터까지 나오면 괜찮다. 4m. 축사는 왜 소 100마리 키우려고 쫙 비가림용 축사 차양 설치해야 되잖아요. 몇 미터까지 괜찮다. 3m. 한옥은 이미 충전 시설 볼 거 없고 그 밖에는 보통 1m까지 괜찮다. 그 다음의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다. 지표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 부분. 1m 이하의 조그만한 창고라든가 계단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건축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단 말은 건폐율 계산할 때 다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지상층에 일반인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보행 통로, 차량 통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출입구 상부, 생활 폐기물 보관함 이런 말들 나와. 얘들은 건축 면적에 포함하고 제외하고. 자, 바닥 면적이란 말 나와야 여러분 연면적이 나올 거 아니야? 자, 연면적 보세요. 먼저 연면적부터.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예요. 자, 봐요. 뭐의 합계? 건축 면적의 합계가 아니잖아요.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하되, 그러면 자, 봐봐요. 모든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하나만 나와야 돼요. 바닥 면적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잖아요. 자, 봐요. 1층, 2층, 3층짜리 건물이다. 건폐율 들어갈 때 지상층의 바닥 면적이 보통 건축 면적이에요. 50평이다. 그 다음에 2층 30평, 3층 20평. 자, 연면적은 바닥 면적의 합계예요. 그리고 바닥 면적이 몇 개? 3개. 합쳐서 이걸 뭐라고? 연면적. 그러면 건축 면적은 이 건축물 위에서 내려다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수평 투영한 면적이니까 건축 면적은 몇 평?
50평. 보통 지상층의 바닥 면적이 건폐율 기준이 돼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 예를 들어 뭐 별 세상은 뭐 별일 다 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1층, 2층 똑같은 그림. 반대로 그려야지. 1층, 2층 위로 갈수록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안전 그런 거 뭐 우리나라 안전 뭐. 자, 1층 바닥 면적 외벽의 중심 20평, 2층 30평, 3층 50평. 이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몇 평? 그럼요. 건축 면적은 건물 전체를 위에서 수평 투영을 하는 거예요. 외벽의 무슨 선? 중심선. 그러니까 이때는 3층 바닥 면적이 건폐율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죠? 항상 지상층의 바닥을 건폐율 적용 기준 돼버리면 얘는 딱 맞춰놓고 위에 층을 쫙 크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때는 3층이 야가 바닥 면적. 이때도 바닥 면적이 몇 개? 3개. 이걸 다 합쳐서 뭐라고? 연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이 용적률인데 용적률 구할 때는 야들은 뺀다는 얘기요. 겁나 중요한 거예요. 지하층 너 빼요. 지하 1층, 지하 2층 다 뺍니다. 용적률 산정할 때는 다음에 해당 면적을 뭐하고 제외하고. 좀 신경 쓰세요. 허리 똑바로 펴가지고 또 밀어가지고 어깨 좀 이래가지고 잡기를 좀 물리치고. 여러분 어떤 데 어깨 되게 아플 때 없어요? 빳빳하고 잡귀신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몸에 있다니까 귀신들. 그리고 위에서도 보이면 보이게 어떤 사람 졸고 있으면 귀신이 목을 꽉 잡고 있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하면 귀신이 절리 붙어 도망간다. 귀신 다 있어. 귀신 왜 없어요? 이쪽 귀신 몽다리 귀신도 있고 뭐 달걀 귀신도 있다는데 사람 귀신이 없을까? 이 귀신은 뭐 하나 이런 거 안 잡아먹고 이렇게. 자, 용적률 구할 때 연면적은 요거 빼요. 뭘 빼라고?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장. 그림을 줄 때 주의해야 돼. 이거 다 빼야 돼. 자, 그 다음에 초고층 건축물의 비난 안전구역, 그 다음에 대피 공간. 이것들은 용적률 계산할 때 너 빼. 깜짝 놀랐나 그랬죠. 자, 지하층이요. 중국집 같아요. 문이 꼭 요렇게 이거 문 요렇게 사각형 해야 되는데. 자, 봐봐봐. 대지가 얼마라고요? 400. 바닥 면적은 200. 지하층. 자, 200이란 거 아니야, 지금? 자, 이 건물의 층수는 몇 층이냐? 그러면 야는 빼고. 연면적은 얼마로 계산해? 연면적 얼마? 이렇게 해야 되겠다. 손바닥 펼 뻔했어요. 안 보이죠? 연면적은 얼마? 연면적 구할 때 지하층을 넣어요, 빼요? 넣으라고 그랬잖아. 그러죠? 800. 용적률은 400분의 800을 해야 돼, 600을 해야 돼? 용적률에는 400분의 600. 그러니까 몇 프로? 150%지? 오케이? 또 지하 1층, 지하 2층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다 빠져요, 층수 용적률에. 그래서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이 합계되잖아요. 용적률 산정 시 정되는 연면적은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장 부분,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은 포함하고 제외하고. 제외한다고 저렇게 얘기했으니 기억나겠지 나중에. 그러죠? 만화까지 나왔는데. 자, 그렇다면 바닥 면적이 나와줘야지 이제. 그래서 200페이지에 보면은 3번에 바닥 면적 나오죠? 바닥 면적도 건축물의 각층 또는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역에 또 무슨 선? 똑같죠. 중심선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그러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놈은 요 기준대로 하라. 여러분 A 보면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 이거 기억나요? 이거? 바닥 면적이 0인 건물도 있을 수 있다고.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바닥 면적 구할 때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몇 미터를 후퇴한 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그거 외에 우리
올림픽 조형물 같은 거 만들 때 캔티레버식 건축물이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기둥 설치하고 뭐 지붕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가 벽 기둥에 구획도 없고 말이지. 이런 건축물의 바닥 면적 구하시오 그러면 지붕 끝에서 몇 미터를 1미터 안쪽 이 사면 다요. 안쪽으로 얼마 들어오라고 1미터 들어오고 남은 이 부분이 바로 무슨 면적? 바닥 면적.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 봤다. 그러면 야가 사각형이면 이 부분을 점선으로 표시해서 이렇게 요 변의 길이가 10m, 요 변의 길이가 10m다. 그러면 요 바닥 면적 얼마짜리냐 그러면 지붕 끝에서 안쪽으로 얼마 들어오라고 1m씩 들어가고 남은 부분이 바로 무슨 면적? 바닥 면적. 그러니까 10m에 1m 들어갔으니까 8, 10m에 1 들어갔으니까 8, 8이 64제곱미터. 그러면 이게 2m고 2m면 1 바닥 면적이 0. 자, 다 필요 없고 지문에 벽 기둥 어차피 이 부분들을 객관식 어떻게 내냐? 문장 그대로 넣어놓고 숫자만 틀리게 하거든요.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이 뜻스 바닥 면적 구할 때 지붕 끝에서 얼마 우퇴하면 된다. 1m여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노대 뭘 노대라고 그러는데요? 아파트 발코니라고 얘기했죠. 발코니라는 용어를 이제 안 쓰게 돼 있어요. 자, 아파트 나가면 발코니 있죠, 발코니. 자,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등 설치와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의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산입한다. 숨가쁘다. 아파트 발코니 면적 얘기하는 거야. 야를 바닥 면적이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쉽게 말하면 발코니가 1.5m만 나오면 얘는 바닥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2m가 나와버리면 1.5 뺀 50cm는 바닥 면적 포함이 돼. 건축물에 노대가 딱 나오면 무조건 몇 미터? 야만 외우면 된다 이 말이야. 필로티는 뭔지 알잖아 이제.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 차량의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하고 공동주택이라면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안 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필요티로 건물을 지었다면 지상층을 기둥만 설치해 놓고 공중의 통행이나 주차로 쓴단 말이에요. 그죠? 자, 야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단 말의 의미는 연면적 즉 용적률하고 무관하게 인정해 줄게. 필요티가 나오면 바닥 면적에서 빼주고 층수에서도 빼주고 높이에서도 빼주고 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다 빼줍니다. 권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이런 거 나와요. 다락 나오죠, 다락. 요거 저 복층용으로. 우리 저 1층에 뭐 공사하는 거 보셨어요? 그 오피스텔 분양사무소 들어선다는데요. 6개월짜리. 그래서 대충 왜 저 옆에 가면 왜 저 마스크 주는 아줌마들 몇 명 있었잖아요. 저것처럼 해서 뭐 오피스텔인지 뭔지 분양사무실 한데요. 모델하우스 해가지고 뭐 이게 한번 보라고 이렇게. 오피스텔은 사는 순간부터 떨어질 일만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오피스텔 사놓고 가격 뒤로 갈수록 올랐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오피스텔 아파트처럼 잘 팔릴까요? 절대 아닙니다. 월세 뭐 평생 따박따박 70만 나온다. 미친 거죠. 그렇게 안 나온 일이 많습니다. 자, 다락이 나왔다. 이 오피스텔 지을 때 복층할 때 이 규정으로 맞춰서 한 거예요. 다락은 층고가 몇 미터? 1.5. 경사지붕 형태로 지으면 1.8m 이하의 다락 같은 거.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등등등. 얘들은 자 결론.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안 한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연면적과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자, 잘 보세요. 옥탑 설치했다. 그렇죠? 자, 지금 이 건물의 층수 구하라 그러면
지하층은 층수에 빠지죠? 1, 2, 3, 4, 5, 6층. 예, 오타요. 오타요. 그 다음에 옥탑 설치했죠? 옥탑 설치했다. 이 옥탑은 좀 전에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안 한다? 다락은 좀 이따 얘기할 거고, 바닥 면적에 산입한단 말은 전부 다 연면적 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연면적에 야는 포함하지 않는다. 야는 또 높이 층수도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옥탑 등 옥상 부분 나왔다. 그럼 일단 바닥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닥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연면적이 전부 빠진다. 자, 다락 자체가 층고가 몇 미터 이하이면 1.5, 경사지붕 형태로 지은 건물이라면 1.8m.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주택으로 지상층에 설치한 놀이터, 기계실, 전기실, 조경,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도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않는다라는 말은 연면적과 무관하다는 얘기. 그 다음에 건축물 리모델 할 때 미관 향상, 열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런 거 설치해도 빼줄게 그 얘기예요. 외벽 타일 같은 거 붙이잖아요. 바닥 면적에 산입하면 안 되지. 자, 연면적 아까 얘기했죠? 여기까지. 자, 1번이 무슨 면적? 대지 면적. 2번이 건축 면적. 3번이 그렇죠. 자, 그러니까 1번이 대지 면적. 땅부터 나와야 되니까. 2번이 건축 면적. 3번이 바닥 면적. 합쳐서 연 면적. 제외되는 거.